상강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뭔가 과제가 나가야 되는데 강의 만들면서 계속 고민해가지고 맨 끝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라서 굉장히 좀 복잡하고 그 다음에 좀 뭐랄까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텐데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투시 관련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책을 한번 계속 그냥 훑고 있는데 지금 요거는 네오박스가 어떻게 틀어지냐에 따라 또 좀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죠? 예, 각도가 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원, 투 해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와지는 것들인데 그 다음부터는 약간씩 틀어지기 시작을 하죠. 예, 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저도 뭐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어요. 강의를 사실은 이제 방학 동안에 하려고 그러다가 좀 계속 고민만 하다가 못했어요. 예, 일도 많고요. 예. 어쨌든 네, 그래서 그 밑에 거는 이제 방향을 좀 튼 거죠. 위하고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하나는 방향을 더 틀어서 투시가 또 좀 변경이 되는 거죠. 지금 위에서 보면은 각도는 이렇습니다. 그죠? 예, 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투시를 고민을 할 때 그 바라보는 방향도 되게 중요한데 위에서 바라봤을 때 공중에서 그러니까 탑뷰가 되겠죠. 탑뷰에서 봤을 때 나와 내가 바라보는 시점과 그 다음에 이 놓여져 있는 것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되게 보면은 건물들 같은 경우는 강남 같은 경우는 그 애초부터 이제 큰 길을 만들어 놓고 양쪽으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막 디테일하게 안으로 들어가면 물론 틀어지는 데들이 많이 있죠. 건물이 공중에서 봤을 때는. 근데 특히 강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활 터전이 이렇게 섞이면서 자연스럽게 생성이 됐기 때문에 이 공간이 있으면 건물을 짓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건물들이 다 좀 약간씩 틀어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네이버 지도 뭐 공중 뷰인가요? 항공 뷰인가요? 그거를 보면은 이렇게 건물들 모양들이 다 틀어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아마 이해가 어, 더 어렵나요? 그게. 예. 그래서 방향을 투시해서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 토끼 어떻게 틀어졌냐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이것이 이제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형에 따라서 성벽이 쌓여져 있는 거죠. 지형에 따라서. 그래서 길이 만들어진 성벽에서 이렇게 뭐 틀어지는 거라서 위에서 보면은 이제 요렇게 구조가 형성이 되죠. 요렇게 우리가 이제 전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이런 구조가 위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내가 여기서 보잖아요. 여기서 바라보면은 이렇게 바라보겠죠.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 뒤 공간하고 이렇게 썰리는 데가 점점 멀어져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판서도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뭐 다양하게 저도 뭐 테스트 차원에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뭘로 할까요? 지금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바라보면은 단계가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몇 개만 낸다고 치더라도요. 예.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가 A, B, C, D 이렇게 단계가 뒤로 쭉 후퇴가 되는 거죠. 공간감이 형성이 되는 거죠. 각도와 또 공간.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그 거리에 의한 거예요. 거리에 의한 거. 여러분들이 이제 호숫가 사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안개 낀 호숫가 뭐 이런 거 검색을 해보면 뒤로 가면 갈수록 흐려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숫가라고 하는 것은 그 수분이 증발을 하거든요. 수분이 쭉 올라와요. 그러면 되게 이제 요 좀 더 지나야 되겠죠. 온도가 물은 좀 차갑고 아니면 물이 따뜻하든가 위에 온도가 안 맞으면은 어쨌든 안개가 껴요. 물안개라고 그러죠. 물안개 끼면은 공간이 굉장히 이렇게 가깝더라도 굉장히 멀게끔 느껴지는 효과거든요. 그게 이제 공기 원근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기 원근법이 또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개강을 하고 나면 이제 봄이 되면 엄마가 야 너 네 방 좀 치워라 뭐 이런 얘기는 또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봄에 따뜻한 햇빛이 쫙 들어오죠. 창문을 열고 한번 집을 청소를 하면은 이렇게 앉아서 구석에 딱 보세요. 그러면 먼지가 동동동동동동동 막 떠다니게 보여요. 그러면은 그 먼지들의 공간이 형성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네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그런 식의 각도와 그다음에 이제 면으로 쳤을 때
면으로 쳤을 때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면으로 쳤을 때. 자,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밑에 또 재밌는 게 나왔는데 이제 성벽에 대한 문제예요. 성벽. 성벽. 자, 지금 이제 그 16번과 15번의 성벽의 차이는 어떤 거냐면 16번은 약간의 이제 그 대리석이나 이렇게 쪼아서 만드는 성벽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럽 쪽은 아무래도 성벽이 근대화돼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발달을 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돌을 쌓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17번 같은 것이 아무래도 성벽이 좀 많죠. 많은데 기본적으로 그리실 때 기본 패턴 이게 각이죠. 수유수평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틀에서 그렇게 벗어나진 않아요. 예. 자,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한 점의 투시에서 각이 쫙 있는 거죠. 우리가 SF 영화나 SF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죠. 이게 공중에 비행기들이 날아다니죠. 빌딩과 빌딩 사이에 비행기들이 막 날아다닙니다. 아, 그거는 이제 3D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겠지만 일단은 그걸 2D로 만들었을 때 투시에 대한 부분,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한다면 6번, 4번, 5번, 3번 뭐 이런 것들이 6번, 4번이 뭐 비행기 같은 느낌, 뭐 그런 포맷으로 이렇게 맞춰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축이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투시에다가 막 틀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보면은 그 집에서 그 고양이 기르시는 분 있죠. 고양이를 모시는 분들이 아마 이 고양이 놀이 같은 거 할 때 단계별로 이렇게 계층 쌓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생각하시면 쉬울 텐데 글쎄요. 네, 어쨌든 그런 박스들이 수식상에서 올려놓고 또 뒤틀어져 있는 거죠. 각들이 다 뒤틀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엇갈리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투시의 단계에서는 그런 거죠. 맨 처음에 기본형이 있고 기본형에서 또 변형을 하고 또 틀고 이런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보여지는 거는 하나의 화면으로 나오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요 단계를 맞춰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고 특히 이제 건축 쪽이나 이런 쪽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3D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축하고 그럴 땐 2D로 기본적으로 레이아웃을 잡거든요. 그림을 그릴 때 투시라고 하는 부분, 빌딩을 짓고 주변에 우리가 이제 건물 조형도 같은 거죠. 그런 거 할 때 투시를 가지고 작업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봐야 돼. 건축 뭐 투시 뭐 이런 건 아마 그 설계 쪽에 관련된 책들이 좀 있을 텐데요. 자,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이렇게 틀어진 건물인데, 자, 틀어진 건물 맞죠? 맞는데 문제는 이제 그 요런 부수적인 등 것들 때문에 훨씬 더 각도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네. 나중에 이제 풀이라든가 자연물에 관련된 것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데이터를 좀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는 식으로 갈게요. 지금 데이터들을 받아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이제 인체에 대한 포즈에 관련된 책들도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이 정리돼서 올라와져 있어요. 그래서 책에서 전에는 분류를 했는데 제가 받는 곳에서는 지금 바뀌어가지고 뭐 포토 이미지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즈 그리거나 이럴 때 지금 1학년들 캐릭터 드로잉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그거를 살포시 한번 올려드리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수업하는 게 아니라서. 자, 요거는 이제 그 우리가 요거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뭐 종이로 뭐 만들거나 이런 느낌이 들죠. 그죠? 예, 거기서 각도가 이제 이렇게 축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투시 관계 공중에서 이렇게 날아가면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3D에서 여러분들은 3D를 안 해가지고 요거 자꾸 머릿속에서 좀 잘 안 올 텐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뭐 항공 뷰, 뭐 드론으로 뛰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근데 실제로 이제 컴퓨터상에서는 3D 모델링을 해가지고 3D에서 면을 갖고 카메라 시점을 위아래로 옮겼을 때는 가능을 해요. 요거를 한번 제가 맥스를 한번 깔고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 드릴까요? 근데 맥스를 돌리려면은 이게 이제 캡처도 하고 이래서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누가 그 저한테 톡으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또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일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같이 막 밀릴 거예요. 밀리면 자꾸 잊어버려요. 예. 잊어버리는 게 건강에 좋죠. 그러니까
근데 저도 옆방 뭐하러 갔는데 가서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러고 있어요. 요즘 그렇습니다. 건강을 더 신경 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뭐 좀 번외 얘기지만 그 영양제 좀 꼭 챙겨 드시고 단백질도 좀 챙겨서 드시고요. 단백질은 뭐 고기에서 나오는 건데 어쨌든 그런 거 하기 힘드시면 그 팔아요. 막 이렇게 단백질제 이런 거 한 무대기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뭐 생각에 따라 비쌀 수도 있지만 비싸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사다가 꾸준히 먹으세요. 근데 맛도 없고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드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 건물을 질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사실은 이게 좀 장치예요. 시각적인 장치.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생각을 하고 좀 헤매면은 헷갈리면은 또 그냥 스케치로 이렇게 밑작업을 해놓고 약하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 맞춰서 껴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제 요거나 밑에 이렇게 틀어지는 이미지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거 현존할까요? 모르겠어요. 현존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각도를 막 이렇게 만들려면은 결국 그렇게 이제 틀어져서 얻는 거죠. 예. 존재하나요? 존재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죠? 예. 자동차가 우리가 어디나 요즘 주차장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주차장에서 위에서 그냥 정상적으로 봤을 때 느낌과 이거는 뭐냐면 시점이 꼭 그 어린이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애기 시점에서 자동차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왜 그러냐면 눈의 시점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확장성이 더 있는 거이고 되게 커 보이고 그다음에 뭐 좋은 느낌일 수도 있고 또 나쁜 느낌일 수도 있고요. 예. 요거는 자동차들 포맷이에요. 그죠? 예. 자동차들을 투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려면은 근접해서 시점을 자기 스스로가 눈의 시점을 맞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되게 그냥 일상적으로 무난한 시점이 아니고 결국 뭔가가 집중되고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 뭐 이런 역동적인 시점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되게 정상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저보다 키 큰 친구들 많잖아요. 그 친구들이 시점이 어떤지 저는 알 수 없어요. 또 저보다 작은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제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보여지는 것들, 내 키에 보여지는 것들이 항상 일정하게 보여지는 것들은 그냥 뭐 특수하게 내가 이렇게 좀 쭈그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의도해서 내 쭈그리고 봐야지 뭐 이렇게 의도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연출이 된 거잖아요. 상황이 벌어진 거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보는 건 그냥 무난한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연출이 상황이 발생된 건 아니에요. 그냥 이게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시점에서 봤을 때 그려지는 것은 됐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좀 피해 주셔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야기 전개인 거예요. 이야기 전개 속에서 배경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관, 그다음에 공간, 그다음에 상황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황을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가 없고 대사가 없고 그냥 사운드도 없는 상태에서 밋밋한 그냥 화면 연출만 갖고도 뭔가가 이게 긴장이 되는 듯한 시점으로 가려면 우리가 늘상 봐왔던 시점은 피해 줘야 돼요. 그렇다 과격하게 피해지면 좀 이상하니까 중간중간에 자기가 얘기할 포커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에펙을 할 때 공중에서 이렇게 쭉 떠다가 띵띵띵 해가지고 이제 타임을 임의로 좀 조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피드를 조정을 했죠. 그랬을 때 뭔가가 이렇게 뭐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오죠. 살아있는 듯한 느낌. 실제로 살아있지는 않지만 뭔가에 반응하는 거.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는 반응의 관계들이에요. 그러니까 무덤덤한 친구들도 있죠. 무덤덤한 친구. 물론 속은 모르겠지만 겉으로 무덤덤한 친구들은 되게 재미가 없죠. 되게들 이제 그 어렸을 때 약 올린다든가 뭐 할 때는 뭔가 반응이 있는 거예요. 반응이 있으니까 더 반응을 갖고 장난을 치는 거죠. 나쁜 짓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화면에서의 그 지금 시점에 이렇게 달라지는 것들은 이야기 연출의 이야기에 따라서 화면이 이제 전환을 시키고 화면 전환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시점이에요. 시점.
어떤 시점으로 갈 거냐. 갑자기 정상적인 시점에 갔다가 갑자기 클로즈업이 되고 각도를 한번 또, 그러니까 한 두 번 단계까지는 아마 연출이 돼야 될 거예요. 일단은 클로즈업을 한다. 클로즈업가 끝나면 안 돼요. 클로즈업을 하고 각도를 한번 살짝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이 확대가 된 상태에서 그대로 확대가 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앵글을 카메라 앵글을 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거스에서 카메라 웍을 한 적이 있죠. 실제로 2D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 놓고 그걸 가지고 하나를 보여주고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카메라가 워킹이 되는 거예요. 카메라가 움직였을 때 뭔가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카메라 그냥 클로즈만 되면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카메라가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좌우로 갈지 같이 이렇게 사선으로도 가든 어쨌든 그렇게 움직여져야지만 결국은 이야기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왜? 화면이 움직여. 왜? 뭐 이런 거죠. 뭐가 있나?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연출과 시점과 같이 맞물린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콘티를 짤 때 뭐 그거를 뭐 이렇게 화살표 하고 뭐 이렇게 표시는 하지만 실제로 그거를 그대로 영상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출발점은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도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두 장면이 합쳐서 지금 이렇게 이제 액션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만약에 그냥 투시가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동작이 있다라고 한번 눈으로 마음속으로 한번 좀 지어보세요. 뭐 가리든 뭐하든 좀 지어보세요. 그러면 그게 역동적이지 않습니다. 뭔가가 거기에 사람이 얹어짐으로써 그 효과가 엄청나게 강화시켜버려요. 꼭 NSG를 든 것처럼.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점의 변화가 상황을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람이 없다 그러면 뭔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건데 사람이 좀 도망가는 것 같죠. 저 뒤가 뭐 자객 같기도 하고 날아다니는 거 보니 근데 그러면서 좀 더 급박한 상황을 만출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겠죠. 자, 좀 요거는 반대적인 장면이에요. 반대적인 장면. 그러니까 밑에서 위를 바라보잖아요. 위에 있는 사람이 밑으로 확 내려보고 있어요. 굉장히 위압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린 친구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작으니까 뭐 쭈그리든 뭐 무릎을 꿇든 애의 키 높이에 맞춰서 눈동자를 맞춰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지만 위압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키 큰 학생들 꼭 좀 고민하세요. 예. 위에서 저를 내려보지 마시고 몸을 살짝 내려서 저랑 눈을 맞춰주시면 대화가 훨씬 쉽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가 이제 조명이라는 것이 또 강화시켜 버렸어요. 지금 장면에서는 그러니까 조명이라는 것이 강화됐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렬하게 나오는 거죠. 네, 강렬하게. 조명이 대비가 또 심하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사람을 뭐 먹는 경우 큰 뱀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있죠. 아마존에 그런 뱀 빼놓고는 되게 뱀의 공격성은 일단은 큰 사람이 뭐 한다 그랬을 때 위압적인 거예요. 예, 위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동물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들 자기 지키려고 좀 커 보이게 하려고 막 털도 막 쫙 세우고 날개도 빡 뻗쳐서 좀 이렇게 좀 크게 만드는 효과가 결국은 이제 그런 데서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좀 크게 만드는 거죠. 크게 만들어서 위압감을 좀 조성하는 건데, 예,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 작품은 이제 투시를 좀 더 따진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좀 얼핏 느끼시겠지만은 정상적이 서서 그러니까 저 정도의 저의 정도의 키로도 사실은 약간 좀 이렇게 앉아 있는 듯한 느낌? 예, 그렇게 해서 나와주는 것이 투시가 좀 더 확대되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지금 문득 생각하니까 이 구름인데 우리 구름도 한번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구름에 대해서 저도 한번 그 중세 때 그 회화 작품들이 구름이 좀 많이 있는데 간혹 이제 하늘 이제 구름 낀 거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아무리 좋은 카메라를 갖고 찍어도 그 느낌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보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구름이라는 게 했다가 쓱 사라지니까요. 한번 관찰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투시 한 거고 비행기 해서 사람 모습 비율 뭐 이런 거죠. 투시가 좀 이상한데요. 맞나? 어쨌든 그래서 투시에 관련돼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서 있을 때 이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부분이죠. 지금 이 부분이요, 그죠? 그러니까 투시가 이게 지금 이제 네오박스가 여러 개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밑에 보면은 그 네오박스가 여러 개, 우리가 앞쪽에서 그 사각 그 박스를 가지고 투시를 잡듯이 여러 개가, 그리고 이게 그 우리가 투시를 그릴 때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겹쳐져 있는 부분, 안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안 보이는 부분도 면에 계산을 해가지고 그려 들어가는 거죠. 잘못하다 보면은 그 각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죠. 예. 자, 그 다음 거요. 그 다음 거는 이게 조금 이제 점점 이제 그 기본 박스의 단계에서 진행이 되면서 점점 복잡해져 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모를 밑으로 봤을 때 칸과 위로 봤을 때 칸,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죠. 그 여기 영문은 시간 나면은 좀 번역 좀 해보세요. 공부되고 좋죠. 자, 이것도 박스를 해가지고 위에 칸을 이렇게 해놓은 거죠. 여기에 이제 어떤 게 들어가냐의 차이인데 지금 보시면 그쵸. 지금 요거 갖고도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위로 바라봤을 때, 위로 바라봤을 때, 요거는 이제 거리의 개념이죠. 거리.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멀리 이렇게 봤을 때 단계.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그죠. 박스가 좀 더 모양이 더 흐트러지고 이런 부분이죠. 거리도 있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복잡해집니다. 그죠? 두 개의 두 개의 시점, 두 개의 시점에서 이게 어디로 봐야 될지 헷갈려요. 그죠? 위로 봐야 될지 밑으로 봐야 될지 그 이제 투시 시점에 따라서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번 또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요 시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바라봤을 때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SF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 비행기 저는 왜 그렇죠?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은 이런 일이 그렇게 발생이 되지는 않는데 요게 공중에 뜨는 듯한 느낌이니까 뭐 비행선 위로 올라간다든가 뭐 이런 느낌을 자꾸 받는 것 같아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렇게 사람이 요렇게 서서 우리가 봤을 때 요거를 가지고 이제 투시가 요 위에서 이 사람 머리 요쪽에 있는 거죠. 요쪽에서 밑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과 같이 바라보는 역할을 한 거죠. 드론이 위에서 이렇게 비춰듯이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상황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박스가 실제로 여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크게 연출이 된 거로 느껴지네요. 자, 그다음 3점 투시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건물을 이렇게 이제 여기서 바라보는데 끝과 끝 꺾여지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선들이 되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필요 없는 선이 없겠죠. 이렇게 선이 많은데 잠깐만요. 한번 대충 한번 볼까요? 필요 없는 선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까 그 비행장에 가방을 놓는 그 박스의 개념처럼 거기를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은 그쵸, 이 안에 것들 다 수시가 보여야겠죠. 자, 그다음도 뭐 비슷한 포맷이고요. 이거 머리 뽀개지겠는데요, 그죠? 네. 저번에 했을 때는 조금 그 사이버 수업이 제가 되게 수업이 되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쫓기듯이 했는데 이번 거는 투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난도질해서 거기서 껴 맞추는 거죠. 썰어 나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 근데 실제로 이제 지금 밑에 그림하고 같이 맞물리는 건데요. 어,
그러니까 100% 투시가 완벽하게 맞다 이런 개념보다는 거의 맞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셔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배경이 없이 요 사람들만 있는 것보다는 배경과 같이 연결이 돼서 좀 더 확장이 되는 개념입니다. 공간이 커지고 그다음에 굉장히 위압적으로 느껴지죠.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도 위압적일 수 있지만 그 건물까지 같이 오니까 굉장히 위압감이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밑에서 바라보는 것이 나올 텐데요. 그죠? 이렇게 시점이 요거 다음에는 요 연출 다음에는 요렇게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요 시점도 이제 사람이 바라보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개를 좀 삐딱하게 틀었죠. 삐딱하게 이 고개를 삐딱하게 틀었어요. 틀으니까 그 사람 시각에서는 제대로 그려놓은 상태에서 한번 머리를 한번 이렇게 틀어보세요. 다들 틀어보시고 다시 이렇게 봐주면 이렇게 틀어지면 맞는데 그렇죠. 예, 우리가 보는 거는 객관적으로 보는 건데 요거는 이 그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인 거죠.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 예,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이죠. 여기서 뭐 갑자기 이제 줌이 된다든가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만화에서는 앱진에서는 이거로 끝나지든가 아니면 그다음 장면이 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영상 연출이 되는 거죠. 클로즈업이 서서히 쫙 되든가 아니면 클로즈업이 될 때 천천히 쭉 클로즈 되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가다가 슉 하고 빨라지는 슉 하고 빨라지는 스피드 조정을 통해서 액션이 더 가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 각도의 변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각도의 변화만 너무 가지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자 그러면 좀 여기서 일단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과제입니다. 과제. 마무리 지면서 과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투시에 대해서 자기가 리포트, 투시의 효과라든가 아니면 투시의 종류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로 리포트를 제출을 하시는 거예요. 리포트를 제출하실 때는 한글 파일로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글 파일로 뭐 이미지 넣어도 되고요. 용량은 너무 크지 않게 왜 그러냐면 그 첨부하는 용량이 한계점이 있으니까 그거 계산하셔서 일단은 그 LMS에다가는 메모장 그러니까 거기 텍스트 쓰는 거 있잖아요. 과제 거기 텍스트에다가 과제 뭐 카페로 제출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돼요. 거기다 과제 올리지 마시고 카페에다가 과제를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남긴 했는데 다음 시간에 조금 얘기하고 바로 뭐 그림 그리는 작업이 들어가든가 다음 시간에 좀 시간을 좀 늘려서 진행을 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 그리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또 해야 되니까요. 네, 기운들 내시고 그 다음에 조사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될 수 있으면 뭐 화요일날 상담해도 좋고요. 아니면 제가 바쁘면 뭐 톡으로 하든 아니면 기숙사 여기 학교 주변에 계시는 분 언제든지 저녁에 찾아오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팅 합시다.